تاریخ 17/11/1404 ساعت 10:25 همین الان ستاد کل ارتش. 테헤란은 다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정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국은 이란에 있는 자국민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도는 육군 본부 막사를 포함한 여러 폭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유명한 파대간 이 변경이 어젯밤 의심스러운 사고로 폭파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거리 곳곳에 울려 퍼지자 정권은 폭발 직후 테헤란의 주요 도로와 도시 출입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미 해군이 걸프만 입구에 정박한 밤에 수도 중심부에서 발생한 이 폭발은 우연을 넘어 전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테헤란 행정부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약점을 더 두려워하며 이제 수도를 격리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밤 테헤란에서 가장 청정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진 하슈메티의 지역에서 의문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비록 정권의 공식 기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목공소 화재로 치부하려 했지만 현장의 이미지는 훨씬 더 어두운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건물은 평범한 작업장이 아니라 이란 정권의 신경 중심인 총참모부 본부였습니다. 초기 현장 이미지와 지역 주민들은 화재와 폭발이 이란 군 총사령부에 소속된 파대간 지원 막사 D번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불길은 몇 시간 후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유출된 첫 번째 이미지들은 공포에 질린 군인들의 서두름과 사이렌 소리를 명확히 보여주었고 수도에서 혼란을 관리할 수 없었던 정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정권이 수년간 구축해온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신화가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 전문가와 OSINT 분석가들은 그러한 대량의 임화성 물질이 고도의 보안구역 상태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고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즉, 총참모부 구역과 같은 적색 구역에서 그러한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시간인 오후 10시경은 사이버 작전이나 사보타주 팀이 주로 활동하는 중요한 시간대이며 교대 근무로 인해 주의가 분산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폭발 직후 테헤란 거리에서 발생한 이상한 군사활동, 즉 자동 봉쇄에 주목해야 합니다. 폭발 직후 정권은 테헤란의 주요 도로와 도시의 출입 지점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즉 IRGC 부대는 완전 무장한 채 거리로 나와 전례 없는 편집증으로 민간 차량을 정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위협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서는 군대가 국경이나 방공 위치로 급히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RGC가 자국민과 자국 수도의 거리로 총구를 돌린 사실은 정권의 공포 수준을 드러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유출된 검문소 영상에서는 군인들이 특히 차량의 트렁크 부분에 집중하고 드론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세부 사항은 테헤란 행정부의 두려움의 근원을 드러내며 내부의 적을 보여줍니다. 정권은 이번 공격이 외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라 테헤란 내부에서 발사된 쿼드콥터 스타일의 자폭 드론이나 내부의 사보타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슈메티에 지역의 전략적 건물을 잿더미로 만든 화재가 수마일 떨어진 항공기가 아닌 몇 블록 떨어진 건물의 지붕이나 패키지 내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수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이란 정보부, 즉 MOIS의 부적절함을 증명합니다. 거리의 이 정리 상황은 의료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 억압 조치입니다. 인터넷 배역폭을 줄이고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며 대중교통을 중단하는 것은 대중의 정보 접근 권리를 박탈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사회운동의 조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현재 이 순간에 자국민에게 이란을 즉시 떠나라고 촉구하고 아르메니아나 터키의 육로 국경을 탈출 경로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워싱턴은 테헤란 거리에서 일어날 일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내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목공소 거짓말은 사실 정권의 소통 전략이 파산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2025년 6월 12일 전쟁 동안 가스 누출 핑계를 댔던 행정부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지지층조차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군사 막사 옆 목공소의 화재로 인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지휘센터가 마비되었다는 사실은 물류 및 보안 규율이 파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로 사고였다면 그것은 더욱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목수의 실수로부터 자신의 본부조차 보호할 수 없는 군대가 다가오는 미국 함대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테헤란 거리에서 소문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이 불길에 휩싸인 동안 외교 전선에서도 이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 마련된 협상 테이블은 당사자들이 앉기도 전에 무너졌다. 테헤란 행정부는 협상 형식을 변경하고 주제를 핵 문제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또 다른 시간 벌기 전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에 워싱턴의 반응은 외교적 예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명확하고 단호한 거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이란의 막판 책략을 거부하고 전체 패키지를 고집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패키지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역 대리군, 인권 침해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란에게 완전히 항복하든지 아니면 테이블을 떠나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협상이 이렇게 빨리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 백악관의 새로운 전략의 일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 막을 내리고 정제폭탄의 핀을 뽑았습니다. 백악관이 서명한 새로운 행정명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란산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조치는 세계 무역 균형을 흔들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세금 규제가 아니라 이란 정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려는 외과적 개입입니다. 외교적 범위가 좁아지면서 진정한 위협은 수평선에 떠오르는 강철 더미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만만과 아라비아해의 해역은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군사 집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그에 동반하는 구축함 및 물류 지원 함선들이 이란 해안의 사정거리 내에 항해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함대는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니라 작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센트콤의 지역 내 증대된 존재와 이 존재에 대한 명시적인 선언은 워싱턴이 이제 억제 단계에서 강압 단계로 이동했음을 나타냅니다. 공격하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란 관료들의 위협은 이러한 기술적, 군사적 비대칭 앞에서 공허하게 들립니다. 하늘의 교통량은 바다만큼이나 밀집하고 위협적입니다. 미국 공군뿐만 아니라 영국 공군도 이제 이 상황의 일부입니다. 은밀함 기술을 갖춘 6대의 영국 F-35 전투기가 이 지역에 배치되어 이란의 방공 시스템에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이 지역에 파견된 E-3 센트리 AWACS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모든 공중이동, 미사일 발사, 항공기 이륙을 즉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비행 지휘센터입니다. E-3 센트리의 도착은 잠재적인 공중작전의 두뇌가 이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공기는 F-35 전투기와 함선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미사일의 목표 정보를 전송하여 이란 영공에서 완전한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스라엘 전선에서는 침묵의 폭풍의 가장 큰 전조입니다. 텔아비브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과 군사정보부가 이란에 대한 최종 공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은 네타냐후 총리와 안보 내각이 서명했으며 이제는 언제가 문제입니다. 이 계획은 핵시설뿐만 아니라 정권의 주요 기관, 지휘센터, 에너지 전송 라인, 탄도미사일 저장소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몇 분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시크바리의 위협은 수도에 있는 자신의 참모본부도 보호할 수 없는 권력의 절박한 허세에 불과합니다.
그 폭발로 인해 테헤란에서 이스라엘은 세계와 이란 국민에게 이란의 방어막에 큰 두멍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 압박 전략의 세부 사항을 파고들 때 그 그림의 암울함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란 정권은 수년 동안 트랜스폰더를 끈 채 중국에 석유를 판매하는 유조선을 통해 생존해 왔으며 이를 그들은 그림자 함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25% 관세의 위협은 베이징 행정부로 하여금 심각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과 정유소에게 이란에서 할인된 석유의 이유는 미국 시장 접근에 25% 손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란의 석유 수익이 갑자기 중단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수익 흐름의 중단은 초인플레이션, 기본 식료품 접근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 국민들에게 거리에서 더 많은 불안을 예고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표적 제재는 이란 석유 운송에 관여하는 14척의 선박과 15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이 경제 봉쇄의 해상 구성 요소를 형성합니다. 이 선박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국제 항구에 정박하거나 보험을 얻거나 심지어 연료를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정권이 향병수비대와 헤즈볼라 같은 대리군을 재정 지원하는 데 사용한 현금 흐름이 이제 이러한 조치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슨이 이란 통화를 달러 조작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명백한 인정은 전쟁이 전장뿐만 아니라 은행 서버와 통화 시장에서도 얼마나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란 리알의 평가절하가 있을 때마다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됩니다. 이러한 군사적 포위 속에서 정권의 심리적 붕괴를 초래하는 진정한 요인은 국내에서 대안적 지도자 인물이 부상하는 것입니다.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2월 14일 글로벌 집회 요청은 테헤란 거리에서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979년 이전 시대와 군주제에 대한 대중의 향수는 정권에 대한 증오와 결합되어 위험한 혼합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아카이브 영상에서 한 노인이 왕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모습은 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명예와 국가 정체성의 회복을 원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정권이 군사적 패배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명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사건의 경과를 보면 테헤란의 불은 꺼졌을지 모르지만 제 아래의 불씨는 여전히 정권의 기초를 태우고 있습니다. 목수작업장 거짓말은 국가의 진지함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예입니다. 자신의 수도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세상으로부터 숨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는 정부는 사실상 자신의 두려움에 갇힌 포로가 되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문 앞에 있고 이스라엘 전투기가 전개태세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국민이 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성직자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날 밤 꺼진 불빛은 사실 정권의 어두워지는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시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